국어에 어제와 오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제는 과거겠고 오늘이면은 현재겠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어가 변하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흐름을 확인할 거다.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건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나고 생성, 많이 쓰이고 발전, 안 쓰면은 사라지는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라는 게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 소단어 목표 보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의문, 문법, 어휘 차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은 9의 2단원인데 다음 시간에 할 거다. 다음 시간이라고 해봐야 당신은 내일 모레네. 그치? 당신도 내일 모레지. 이렇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 알아볼 거고요. 얘네들도 나중에 할 거고 국어 사이 시대 구분하는 거는 별표 한 반 개 정도? 고대국어, 통일신라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고려, 건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 건국 이전에는 고대국어, 이후로는 중세국어. 그러면 왜 하필이면 고려, 건국이 중요한 시점이 되냐라고 하면 요때 통일신라 때 따지면 표준어가 경주 말이지. 경주. 근데 이때로 오면 표준어가 개성말로 바뀌는 거니까 부산말이 표준어였다가 서울말이 표준어로 바뀌는 거니까 말이 엄청 바뀌겠지. 다음 고려 건국에서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 때까지. 여기 밑에다가 그냥 쓸게요. 임진왜란 때까지. 요렇게 나는 이게 더 보기 좋더라고.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 건국하고 훈민정음 있는데요. 훈민정음은 국어의 변화에 있어서의 큰 사건 아닌가요? 언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야. 표기 방법이 새로 생겨서 그렇지. 하지만 엄청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 한 여기쯤에 가깝겠죠. 훈민정음 창제.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를 중세전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중세후기, 뭐 이렇게 나눈다. 임진왜란 때부터 개화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개화기, 갑오개혁 이야기하는 겁니다. 1894년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쯤. 그때 되면 외국에서 물건이 엄청 들어오고 외국과 교역을 많이 하니까 말도 많이 바뀌지. 그런 것들. 그리고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국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지점 세 군데, 고려, 임진왜란, 개화기, 요 세 개의 포인트를 써놓고 앞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요렇게 시기를 나눠 놓으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고요. 언어의 역사성. 언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걸쳐서 발생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요. 어휘의 의미가 확대 축소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영감하면 당상관 이상의 벼슬한 사람만 영감이야. 그러니까 정오품부터 이렇게. 근데 지금은 나이만 먹으면 영감이지. 영감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어. 옛날에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말 전체야.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한 말, 그 중에 일부분이지. 의미가 줄어들었어. 옛날에 아유 이런 어여쁜 녀석들 하면 정말 좋아할 게 아니라 가엾다 이런 뜻이야. 지금은 예쁘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방송하면은 죄수를 풀어주는 게 방송이야. 근데 지금은 브로드캐스팅. 뜻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어휘의 의미가 축소 확대되거나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나올 거니까 미리 쓸게요.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미의 변화. 의미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확대되거나 아까 영감처럼 의미가 축소되거나 말씀처럼
의미가 이동하거나 방송 이런 애들처럼. 그리고 옛날에 지갑이면 종이로 만든 갑옷이야. 그 기름 먹이고 또 종이 올리고 기름 먹이고 그 북부 지역에서 그렇게 썼었거든. 근데 지금은 돈 넣는 게 지갑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의미 이동된 단어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예요? 확대된 단어에다 밑줄 그어놓고 같은 거 찾기. 축소된 거 밑줄 그어놓고 같은 거 찾기. 뭐 이런 식이겠지. 어휘의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주어나 문법, 조사 등 문법적인 요소 그냥 말에 관련된 건 다 변해. 밑으로 내려오죠. 훈민정음 창제 세종 25년 요 정도는 좀 외워주면 안 될까? 1443 이렇게 1443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1 더하기 3 하면 4지 444야 이렇게 어쨌든 뭐 조선 건국이면은 1000년 때 시작할 거니까 12월에 창제하고 음력 12월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10월 상순 10월 9일이 되는 거지. 세종 28년 3년간의 검토를 거쳐서 해례가 완성이 되어서 반포했습니다. 창제된 글자를 반포하기 위해 만든 한문분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 사후인 5년 세조 5년에 언해한 것을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고 얘는 어떻게 소리 내는 거고 얘는 어떤 소리가 나는 건지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거든. 한자로. 근데 그걸 우리말로 풀어놓은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할 겁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뭐 요 정도가 되겠지. 생각난 김에 쓸까? 백성을 훈계하다 가르치는 정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훈민정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문자의 이름도 훈민정음이고 그것에 대한 해설서 책도 훈민정음이에요. 할 거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말 중 국어의 일부로 인정되면은 외래어, 컴퓨터, 텔레비전, 버스 이거 우리말로 바꿀 만한 게 있나? 없지. 그러면 외래어. 외국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로 정착되지 않는 거 무비, 영화, 밀크, 우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말로 바꿀 수 없으면 외래어, 바꿀 수 있으면 외국어 정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있나?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 내부 사진입니다. 이러한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한글의 문자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됐어. 밑으로 내려오죠. 한글의 우수성, 독창적이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지. 훈민정음 만들 때 그래서 세종대왕이 영민한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아무리 아둔한 자라고 해도 보름이면 익힐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다 한글 초등학교 들어가기 떼고 가죠. 신기한 한글나라 선생님하고 보통 그렇게 오시지 않나? 네. 밑에 알고 싶은 거 질문해 봅시다. 됐어. 다음 페이지. 국어와 어제의 오늘 1강에서는 오케이 여기는 읽을 것 전혀 없습니다. 패스. 다음 밑에 여기도 크게 보실 것 없어요. 패스. 자, 그 다음 요거는 또 이제 개념 중요하지. 오늘 하실 일은 뭐냐면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나머지 영상 3개에서 4개 보고 오실 건데 오늘 들었던 용어가 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괜찮나? 시작할게요. 성조.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에다가 별표. 색이 아니야. 높낮이야. 높낮이. 중세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으나 16세기 말에 금방 사라집니다. 거의 100년 만에 사라질 거예요. 평성, 평범한 성, 낮은 소리, 평범하니까 방점, 점을 찍지 않습니다. 거성, 클거자, 높은 소리, 방점 하나 찍어줘. 높은 애니까.
상성, 방점이 두 개예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 다음에 밑에 학교쌤에 따라서 사성이라고 해서 입성, 방점이 안 쓰이거나 한 개 쓰이거나 두 개 쓰이거나 이렇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입성이면은 무슨 소리냐? 길게 소리 내지 말고 빨리 닫는 소리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쌤, 그러면 평성, 거성, 상성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거지. 입성 이렇게 생각해. 서 있어. 길거리 가다가 쓰지. 왜? 엄청 잘생긴 오빠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가던 길 멈추고 봐야지. 오늘 집에 완전 받침에 너무 멋있는 오빠를 가다 봤어. 요렇게 4개가 있으면 입성이야. 점이 몇 개가 찍혀 있던 상관없이 짧게 빨리 닫아서 소리 내는 거야. 됐을까요? 네. 다음 어두자음군 역시 용어예요. 어두 단어의 첫머리 그러니까 초성이지 초성. 초성의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군 무리지어 있다 이거예요.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 있는 거야.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단어의 첫머리 초성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중세국어에서 스굼, 스그, 스다, 스다, 스브 초성에 있는 거, 브드, 브스, 브스그, 브스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두자음구는 이 말이 중요하죠. 현대국어에선 된소리로 변합니다. 라는 것들. 어두자음군도 다음에 얘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두자음군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오는데 비읍으로 시작하면은 비읍계, 시옷으로 시작하면 시옷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요렇게야. 브스 알 여기 비읍으로 시작되는 애들은 브스 다 발음이 됩니다. 다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드 오 여기에서는 뒤에 것만 된 소리로 대놓고 또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비읍 소리 내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뒤에 것만 된 소리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읽기 연습 잠깐을 해보면 이거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지. 꿈 뒤에 거 따 뒤에 거 비읍이니까 뿔 뜻 쌀 꿀 때 요렇게 맨 뒤에 걸 된 소리로 읽으시면 된다. 귀찮지? 금방 없어져. 얘네들도 오래 한다. 이렇게. 다음 표기법의 변천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었으나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 16세기에는 끊어적기가 확대되면서 끊어적기, 분철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함께 사용되는 거듭적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복해서 씁니다. 중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돼. 표기할 때 첫 번째 체언 더하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1번 2번 동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더하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자의 초성으로 옮겨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님 더하기 님이라는 체언 더하기 을 이라는 조사가 있다면 이어적기 할 때는 어떻게? 이 미음을 뒤에 이응 자리로 넘기면 되지. 그래서 님을
거듭 적기는요, 두 번 쓰는 거야. 뭘? 미음을 두 번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 미음 한 번 쓰고 뒤에도 한 번 쓰고 님을. 다음 끊어 적기는 요렇게 다른 개별된 단어니까 쓸 때 따로따로 써. 님을 요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예를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나라의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어적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싸미. 거듭적기를 하려면 말쌈미. 끊어적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말쌈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한 번만 더 할까요? 돌다 더하기 동사의 어간 더하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어적기 하면 돌아. 거듭적기를 하려면 돌라. 끊어적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 요렇게 쓴다라는 거지. 이어적기가 있었고 끊어적기 나타나면서 둘이 섞어 쓰다가 이후엔 거듭적기도 있었는데 거듭적기도 또 어때요? 역시 귀찮지. 얘네 오래 못 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다. 됐을까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 성조, 어두자음군,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얘네들 용어는 수시로 계속 나오는 애들이니까 확인은 좀 해놓자.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어의 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끊어 여러분의 기억력을 더듬어 봅시다. 중세국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였었죠.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현대국어는 언제부터였었지? 개화기 이후는 전부 다 현대국어였었죠. 개화기 이후에.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봅시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에 발전하는 태도를 기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강연 내용 나와 있는데 신경 쓰지 맙시다. 다음,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중세국어 하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대답해. 네. 중세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말이라는 점을 기억해 봅시다. 역시 이 복습할 때 나달락 읽는 거 아닙니다. 패스.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예요. 어지, 어명을 받다. 그리고 임금님 그린 얼굴 그린 그 초상화 뭐라 그래? 어전이라고 그러죠.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직접 만든 서문,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에서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어지를 살펴보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시험 문제는 거의 무조건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고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고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아니면 이거야.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설명해 준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해놓고 이어적기 나타난 부분 찾기. 그런 식일 거라고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뒤에 설명 나올 테지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얘기해 볼까? 새로 쓰기 했어요. 한자 적고 옆에다가 우리말로 그대로 적었군요. 글자 옆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살펴봤더니 쯔
된소리 있었나 봐요.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 그 정도지. 그리고 아직은 어떤 단어에선지 모르겠지만 이어적기 되어 있어요. 어두자움군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았나? 앞 페이지에서 어두자움군 쓰여져 있는 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어두자움군 쓰여져 있죠. 그쵸? 여듭 여기에도 어두자움군 쓰여져 있지. 아니지.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 여듭의 리을 비읍은 초성이 아니라 종성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낸다니까 어두자움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어두자움군은 초성에만 쓰이는 걸 어두자움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읍 밑에다가 이응 쓰는 지금 안 쓰는 글자 썼네요. 그렇지. 스 밑에다가 점 하나 꼭 찍었는데 아래아라고 하죠. 네. 지금 안 쓰는 글씨가 있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 그 정도인 거지. 그리고 생각해. 웬만하면 현대국어 문법 잘 없어. 웬만하면이야? 이렇게. 그 웬만하면이 뭐냐면 국외음화 없고 두음 법칙 없고 원순 모음화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없고 이런 식인 거야. 웬만하면 없어. 헷갈리면 없다라고 그래. 근데 시험 보기 전에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의 어지의 개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서문이라고도 합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왜 배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중세국어의 특징이 엄청 잘 드러나 있으니까요. 죄송해요. 앞 페이지로 잠깐만 올게요. 됐고 오케이. 요 정도는 기억하시자. 훈민정음은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한다고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훈민정음은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하고. 다시 다음 페이지 이어서 갈게요. 첫째,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말해보죠. 의문이라고 하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의 의문은 딴 거 다 필요 없어.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성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의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가로쓰기 하고 있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이제 중세국어에 관련된 것들은 요 색깔 칠할 거예요. 여러분들 형광펜 있으면 칠하시면 되고 없으면 빨리 얘기해. 내가 빌려줄게. 빌려줄까? 네. 요 색깔, 민트 색깔. 중세국어에서는 세로 쓰기를 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놈이는 현대국어라면 각각 뜻을 놈이와 같이 끊어적기 했을 텐데 중세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이어적기하고 옆에다가 괄호 연철 연속된 철자 연철. 그리고 표디 못할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방점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방점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성조 4개를 표시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성점. 글자 왼쪽에 더해주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좌가점. 더할 가자 써서요. 왼쪽에 더해주는 점.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다고? 소리의 높낮이라고. 이렇게.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세기를 표시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낚는다니까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4가지. 평성, 거성, 상성, 입성. 다음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는 이응 위에다 꼭지 달려있는 옛 이응, 이응 위에다가 줄 하나 더 그어놓은 여린 히읗,
비읍 밑에다가 나와놓은 순경음 비읍. 자음 아래에 콕 찍어 쓰는 아래와와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했습니다. 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모 표시 반치음 스와 즈 사이의 소리로 추정이 되는데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중세국어에 있던 글자입니다. 이중 순경음 비읍 아래 아 반치음은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28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28글자를 초성에 쓸 글자, 중성에 쓸 글자, 종성에 쓸 글자 따로 만들었는데 일단 초성에 쓸 글자 17개, 초성에 뭐 쓰지? 자음 쓰죠. 자음 17개, 중성에 쓸 글자 11개, 모음 11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머 요거 있죠. 현대국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아야, 어요, 오요, 우요, 의 다 하면 몇 개냐? 현대에는 24개입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없던 글자 새로 만들지 않았거든.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글자 28개 중에 4개가 없어졌단 얘기인 거지. 없어진 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0원짜리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지. 다 먹고 씨만 남았어요. 요렇게 4개가 없어졌다. 유치해 죽겠지. 말하는 나는 얼마나 오골거리겠니? 이런 이야기.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3개는 자음이고요. 뒤에 하나는 모음입니다. 쌤. 얘는요. 순경음 비읍은요. 세종이 만든 28글자에 들어가지는 않아. 근데 빈번하게 자주 썼었어. 이렇게. 그래서 순경음 비읍은 세종이 만든 글자는 아니다. 여기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린 히읗, 반 치읓, 옛 이음, 아래 아, 예, 순경음 비읍. 부인데 좀 소리가 약해. 약간 좀 약하고 좀 느끼한 느낌. 뭐 몰라.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한 700년은 살았어야 들어보지. 이렇게. 다음 뜨들 수매와 같이 이미 눈치챘죠. 브드 브스 이런 애들 뭐라고 했더라? 음절의 첫머리에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둘 이상의 자음. 다른 거.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 이러한 애들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 어두자음군.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씀에처럼 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비읍은 소리가 났다고. 처음에 오는 비읍은. 시옷은 소리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 단어를 썼는데 옆에다가 산어 한자로 쓰는데 보살 이렇게 써놨어. 지금 쌀이야 쌀. 이렇게. 그러니까 비읍이 보든 부든 부든 간에 어쨌든 소리가 났었단 이야기인 거지. 이렇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 여기만 확인하시면 되죠. 중세국어 새로 쓰기 했고요. 이어적기 했습니다. 띄어쓰기 하지 않았고요. 방점을 써서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라는 것들. 이어적기 했어요. 다른 말로 연철. 자, 그러면 갑자기 질문. 이어적기 하면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지. 그럼 옆에다가 한 번만 씁시다. 뭐? 소리 나는 대로 표기. 쌤 좀 폼나는 말 없어요? 표음
주의적 표기, 표음주의적 표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국어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중세국어에서의 의문의 차이 뭐 생각하라 그랬지? 자음, 모음, 성조 얘네 생각하라 그랬죠. 현대국어에는 없는 옛, 이응, 여린, 히읗, 반치음, 아래, 뭐래?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 반치음 등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어두자음군이 있었어요.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뭐 꼽사리 중요한 얘기 있었을까? 중세 국어의 표시할 것도 없어. 세로 쓰기 했고요. 띄어쓰기 안 했고, 이어적기 연철했고요. 방점 찍어서 성조 소리에 높낮이 표시했습니다. 중세 국어. 옛, 이응,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있고요. 반치음도 있었습니다. 어두자음분 있었어요. 그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방점의 종류는 평성, 거성, 상성 하나 더 있는데 입성 여기까지 빨리 닿는 소리. 학교쌤이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시험 범위 늘리지 말고. 이렇게. 네. 그러면 돼. 밑에 문제 풀 시간 이따 한 방에 다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둘째, 문법의 차이입니다. 어지의 현대어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하고 달라.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주정신.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애민정신이지.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새로 만들었다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실용정신. 그러니까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각각 나타나 있음. 거저주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통해 실용정신이 드러나 있음. 뭐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아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지금 한, 둘, 셋, 네 줄 읽었지. 문장 몇 개였어? 문장 2개였어. 조상님 말이 끊기지를 않아. 이렇게 막 말을 하나 했는데 예 전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서 계속 말 이어서 하고 있어. 문장이 어디에서 끊기냐면 여기에서 한번 이게 문장 하나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문장 2개야.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군.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나란 말싸미 둥귀에 달아. 여기 칠판 보세요. 나라 의 말 이 이렇게 해요. 다시 옆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나라 의 말 이 이렇게 옵니다. 다음 둥귀 어디가 있냐. 나란 말싸미 둥귀 중국 과 달라서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봅시다.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요 배는 바 더하기 이렇게 오타나면 안 돼. 바 더하기 이야. 이렇게. 먼저 나란 말싸미 둥귀에 달아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뭐 하고 있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고 있죠. 이를 통해 중세국어에서의 조사애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격 조사라고도 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가 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외워놔도 괜찮아. 비교 부사격 조사는 애밖에 없어요. 라와 도곤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라와 도곤. 우리 청산별곡 했었나?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본이러 울어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또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는 이만 쓰였고 현대국어에서의 끝 받침철에 없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 가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돼. 이제 위로 올라올게요. 빈칸에다가 조금 쓸 거예요. 요쯤에다가 쓸까? 자, 살펴봅시다.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뭐밖에 없었어? 이 하나밖에 없었어.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 뭐 있어요? 이, 가, 깨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었다 할 때 에서 이렇게거든. 근데 중세에는 무조건 요거 한 가지만 썼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쓰임이 형태가 세 가지야. 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응 없이 쓰기도 하고 환장하겠네. 안 쓰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 이응 살아있는 이를 쓰냐? 앞에 글자의 받침이 뭐든 상관없이 있으면 자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책 뒤에 이 이렇게 오는 거겠죠. 다음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안 쓸 거야.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안 써.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다리 안 써. 뿌리 불휘 이렇게 하고 안 써. 불휘. 그러면 이거지. 중세국어 책에 다리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다리, 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돼. 불휘, 뿌리, 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돼. 다음 이응 안 쓰는 건 언제 안 쓰냐?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이 올 때에는 안 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자 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리고 해석은 공자께서. 다음 부모 이 부모께서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나이 나가 내가 이렇게겠지. 너이 너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예요? 이 여기에 이 여기 옆에 붙은 이 안 쓴 거 요 자리 들어올 주격조사의 형태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책 어디가 있냐? 책, 공자, 부모, 나, 너, 다리, 불휘 아무 단어나 준 다음에 뒤에 주격조사 뭐 와야 되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밑에 볼게요. 다음 제 뜻을 일단 확인할게요. 뜻은 해석은 뜻
을이고 뜻 더하기 을 이거야. 28짤알 얘는 짜 소리 안 나는 이응 쓰고 더하기 랄 이렇게 해요. 일단은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여져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지.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습니다. 체언이나 용언 어감의 끄듬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조사나 어미가 결정된 겁니다. 뜻을은 뜻 음성모음 다음에 음성모음을 가진 단어가 얘는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돼. 으라서 으, 아라서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뭐 쓸 거냐면 이름하야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 앞말이 기본은 이거야. 앞말이 에이씨 침착해. 앞말이 하지 말자. 앞말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앞말의 끝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목적격 조사는 네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 그러니까 앞에 말에 받침이 있단 얘기지. 그 받침 어떻게 뒤로 넘길 거야. 넘길 거야. 그러니까 넘길 거니까 그 넘어올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 그냥 비어있는 이응만 써놓으면 돼. 알 이렇게 씁니다. 모음으로 끝나면은 랄 이렇게 됩니다.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음성 모음이면 을 이렇게 쓰고 모음으로 끝나고 음성 모음이면 를 이렇게 씁니다. 쌤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밥, 알, 국, 을, 나, 랄, 너, 를 이렇게 외웠어요. 나랄, 너를 밥, 알, 국, 을. 자,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죠. 넘어갈 게 없으니까 랄 여기 이쪽 하면 안 되는구나. 넘어갈 게 없으니까 미리 리을로 채워 놓는 거지. 넘어갈 게 없죠? 리을로 채워 놓는 거지. 근데 아가 양성이야. 그러니까 양성 아를 써 놓는 거고. 어가 음성이야. 음성을 써 놓는 거지. 이거 어차피 뒤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자리 만들어. 알. 아가 양성이니까 아래야 써놓는 거고. 음성. 받침이 있어. 기억 넘어갈 자리 만들어 놓고 음성이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지. 아, 쌤.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자, 토끼 2마리가 뛰어갈 거야. 어떻게? 깡총깡총 뛰어갈 거야. 한 마리는 껑충껑충 뛰어갈 거야. 누가 더 살찐 토끼야? 껑충껑충 토끼가 더 살찐 토끼지.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가볍고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면 양성모음 아오아.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 음성모음 으우어 이렇게 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세요. 뜻 다음에 목적격 조사 쓸 거야. 디귿 넘어갈 거 있죠? 그러니까 빈자리 만들어 놔. 뜻의 의가 음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지. 다음 짜 요거 소리 안 나는 거거든요. 더하기 넘어갈 게 없으니까 일단 리을로 미리 채워놔. 양성이죠. 양성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이거죠. 여기랑 체크해 놓고 공통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방점 있어요. 모음조화 잘 지켰습니다. 목적격 조사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이거 앞에 다른 반 클래스 수업한 거 있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토끼 2마리 얘기는 모든 반에서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체크해 놓을 거는 뭐다?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목적격 조사 붙여. 지금 나를, 너를, 밥을, 국을. 현대국어에서는 을은 구분해도 모음조화는 지키지 않네.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험 문제는 뭐예요? 칠판 보시면 얘네들 요 단어 준 다음에 뒤에 오는 알랄 을을 얘네들 목적격 조사 채워 넣기.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장 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중세국어의 조사애가 현대국어의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나는 김에 쓸까요? 옆에다가 쭉 요렇게 해놓고 나란 말싸미 옛 이응 쓸 거예요. 에서 에에 해당되는 말. 주어를 나타내는 말 중세국어에서 이나 이응 없이만 쓰였습니다. 안 쓰기도 하잖아요. 현대국어에서 끄듬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가 더 있습니다. 말 되게 어렵네. 이거 싹 다 지우고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만 쓰고 가 없음 요렇게 해놓읍시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중세 후기로 가면 가 나타나긴 나타나. 이렇게. 근데 일단은 요렇게 해놓자고. 모음조화 현상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습니다.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 모음에 뭐 있었지? 아래 아, 오, 아. 음성 모음은요? 우, 깡총깡총, 껑충껑충, 빨갛다, 벌겋다, 노랗다, 누렇다. 이런 애들 느낌이 좀 다르지. 이렇게 뺨을 찰싹 때리는 거랑 철썩 때리는 거랑은 달라. 이렇게 철썩 따귀를 맞았는데 찰싹이 아니라 철썩이야. 손이 일단 컸을 것 같고 좀 세게 맞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도 뭐 정리된 거 있을까? 중세국어의 특징.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애가 쓰였고요. 주격조사 이 있었고 모음조화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조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성 모음에는 아래 아, 오. 음성 모음에는 우 요렇게 있다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얘네들 중세국어에서는 엄격히 지켜졌지만 16세기 말 아래아의 소실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뭐라 그래요? 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랑 마을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정말 잘 드러나 있거든.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가을을 어떻게 썼냐? 알 이렇게 썼습니다. 반치음이 먼저 사라져. 알 이렇게. 아래아가 사라지는데 첫 번째 글자 이후부터 사라져. 그러면 얘는 살아남아 있고 이 아가 사라지는데 으로 바뀌어. 그 다음 마지막 앞에 있던 아래아가 아로 바뀌어. 뭐 그렇군요. 뭐 문제될 거 없는데요? 아니야. 문제될 게 있지. 왜? 아래아는 양성이거든. 이 양성이 뭘로 바뀌어? 음성으로 바뀌어. 그럼 일관성 있게 얘도 또 음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에는 또 양성으로 바뀌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있었던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양성 모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모음 조화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마을도 완전 똑같아. 생긴 형태가. 마을은 어떻냐면요. 알. 반치음이 먼저 사라져. 알. 두 번째 게 사라져. 을. 그 다음 을. 이렇게 넘어옵니다. 물론 조금 더 심화하면 이 아래 아가 이로 바뀌는 단어들도 있어. 어로 바뀌는 애들도 있긴 있어. 근데 일단 걔는 대기.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되나?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모음 조화가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떤 아래아는 양성인 주제의 음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래아는 양성 그대로 양성이 되니까 너 누구 편이야? 저 음성이요. 너 누구 편이야? 양성이요.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깡충깡충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됐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으로 어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형태나 의미가 현대국어와는 다른 게 있어요. 서로 어때?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요거 빨간색 체크.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형태만 다릅니다. 형태가 다른 거야. 뜻은 같은데 서로 이치하던가? 왜 놀래? 나도 대학 나왔어. 반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진 애들도 있어요. 자, 옛날에 어린 백성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요런 기호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어리석은 부등호 나이가 적은 놈 사람 비하하는 말 비속어 하나만 더 쓸게요. 말쌈 말의 높임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중세국어에서 저렇게 부등호 부호 쓰죠.
큰 쪽이 오래됐다라는 말이에요. 큰 쪽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리는 요렇게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리석은이랑 나이가 적은은 의미상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중에 의미 이동된 단어인 거지. 옛날에 놈 하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식 저 자식 요만큼만이죠. 아무한테나 이 자식 저 자식 할 수 없잖아. 의미 축소된 거지. 옛날에 말씀하면 말 전체였는데 지금은 말 요만큼만 해당되니까 의미 축소고, 옛날에 영감이면 요만큼만인데 지금은 나이 들면 다 영감, 의미 확대가 되는 거고. 밑에 내려올게요. 의미 형태야.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의미 변화는 세 가지.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의문,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알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언어의 역사성 됐고, 글쓴이의 당부 패스 됐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얘네들은 일단 대기, 요거는 학교 프린트에서 주는 거를 따라서 볼 거고 그대들은 할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안 할 거고 이렇게. 물론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음을 만들 때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그느무브 기본 글자 5개를 만들고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 아의 3개, 천지 성리학의 3제를 해서 초출 제출의 원리를 겹치는 합용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일단 학교 프린트 보면은 대기. 현대국어의 어휘의 변화 양상, 요거 말 잘 기억해.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단어가 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야. 요거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주고 얘네랑 같은 거 찾기, 얘네랑 같은 거 찾기, 뭐 그런 식으로. 형태가 유사하냐 의미가 유사하냐 그 정도는 구분하시라. 문제가 있더라. 밑으로 내려오면 오케이 됐어. 밑에 됐고 답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오늘이라고 확인을 할 거고요. 국어의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이 어떤지 살펴볼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끝나는 단어. 보너스 같은 기분이랄까.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의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및 세종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한국어 능력시험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세종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글 창제된 거는 저기 조선왕조실록에 10월 상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음력 12월 한 10월 9일이니까 약간 되니까 그런 거고, 스승의 날 며칠? 5월 15일. 하필이면 왜?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군사부 일체라서 스승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세종대왕의 생일이 음력으로 따지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5월 15일. 날짜 맞춰놓기. 이렇게. 스승님이지. 저승 가서 세종대왕 만나면 스승님 그래.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학당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BTS 노래 같이 우리말로 따라 부르려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것들. 그 덕분에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다니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한국어의 위상 높아지고 있다. 끝.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 됐어. 한국어가 한민족만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의 언어로 주목받으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의 주인인 우리가 국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음 자료를 볼까요? 진짜 한번 볼까? 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디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초이스한 핫 아이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확실히 패션 분야에선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쓰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하는 경우 어디? 집 안 나와? 짐 고고 언능화. 왼쪽 자료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무리 글을 잘못 쓰는 이유. 오른쪽 자료는 가상 공간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표범을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실히 신도시의 상가를 보면은 한글 간판 거의 없어. 신도시로 갈수록 그래요. 최근에는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일상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의사소통 방해가 되고 상대방의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야, 넌 버르장머리 없게 아빠한테 응응이 뭐냐? 더 나아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은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씁시다.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지.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 됐어. 마지막.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그냥 국어 사랑합시다. 끝. 됐어. 정말 읽으면 살살살살 읽으면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자세히 읽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페이지. 무슨 페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페이지.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읽고요. 1강에 제시된 어지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 왼쪽으로 먼저 올게요. 우리말은 중국말하고 달라. 자주정신. 백성들 너무 불쌍해. 애민정신. 사랑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쉽고 편하게 해줄게. 실용정신. 그리고 요 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15세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시고 어디가 있냐. 조금 키울 거예요. 그리고 필기 엄청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합시다.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이상하게 읽고 있어. 원래 옆에 한자만 보면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일단 뜻은요. 세종이 직접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세종이 직접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 자체가 세종, 사후에 쓰여진 글이구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이걸 묘호라고 하는데 죽고 나면 다음 왕이 붙여주는 거야. 이런 것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에요. 세종, 세 밑에 요거 소리 안 나. 어제, 요 이응 두 개도 소리가 안 나. 훈민정음. 자, 세종의 요 이응은 소리가 안 나.
정음의 요 이응은 소리가 나 이런 거지. 요 8글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표기하는 좀 원칙이 있었거든. 자, 위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할 거예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뭐예요? 1번 한자를 표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자를 표기할 때. 2번 한자를 표기할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쓴다. 그러니까 세종의 쉐 하면 초성, 중성은 있는데 종성이 없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리 안 나는 이응을 형식상 써 놓는다라는 거지. 그럼 이 이응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어떻게 형식적인 거야. 근데 받침 이응이 소리 나는 애들 있잖아요. 강, 방, 상, 장 이런 애들 소리가 있잖아. 그럴 때에는 4번 세종 할 때 조에다가 어떻게 옛 이응을 씁니다. 소리 나는 이응은 옛 이응을 씁니다. 됐을까? 다음 어디 있을까? 여기 볼게요. 나란 말싸미 띵외에 달아.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 뼈난 이런 식으로 중국식 발음에 가깝게 표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절에 중 있어 발음이 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띵외 뼈안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 거예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5번 이상적 한자음이다. 이상적 한자음이다. 뭐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다.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현실적 한자음. 아니다. 이거지. 현실적 한자음 아니다. 이상적인 한자음이다. 괜찮나요? 네. 다시 이제 옆으로 돌아올게요. 미안해요. 사실 이제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자, 살펴보러 갑시다. 일단 한번 구경은 하세요. 나라 어디가 있냐? 일단 그냥 구경만 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끊지 마.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뭐뭐임으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나가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끊고 요렇게 나올 거라며. 괜찮을까? 네. 알고 있어요. 그냥 직업병 쪽으로 괜찮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자 시작할게요.
나라 말쌈이 나라의 말이 요 시옷은요 관형격 조사예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예요. 에?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말쌈이는요 밑에다가 요렇게만 쓰면 돼. 말쌈 더하기 이. 요 이가 주격조사인 거는 알고 있죠? 그러면 말쌈이 요렇게 쓰여져 있다. 아, 이어적기 했구나. 하나만 더 할까요? 된소리 있구나. 나라의 말이 의미 축소된 단어가 있군. 의미가 축소되어 있군. 중국에 중국과 달라서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그리고 비교 부사격 조사 제가 하나 더 두 개 말씀드렸죠. 도곤, 라와 이렇게 두 개 있어. 중국과 달라서 이거예요. 게다가 달아는 달하다 더하기 아야. 달하다 더하기 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문자와로 요 이응 소리 안 나는 이응이죠? 그렇죠? 소리 안 나는 이응이에요. 문자와 그래서 얘네들은 얘기해주는 학교 별로 없지만 공동부사격 조사. 공동부사격 조사. 문자와 어머 지금은 서로인데 그쵸? 이때는 뭐라고 쓴대? 서르라고 쓴대. 음성 음성이니까 그 밑에다 우리 뭐라고 쓸 거예요? 병 걸린 거 아닙니다. 모음조와 지켜지고 있습니다.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뭐뭇을세 뭐뭇임으로.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어미야. 뒤에 말하고 이어주는 연결어미야. 아니함으로 아니했기 때문에 대등이 아니라 종속적 연결어미 뭐뭇을세가 쓰였죠. 그리고 사마띠는요 기본형이 마에다가 치읓 받침이야. 사맞다. 근데 여긴 시오스였는데요. 그렇지. 28글자 만들었는데 자음 몇 개 만들었어? 17개. 모음 몇 개 만들었어? 11개. 초성에 쓰려고 17개 만들었어. 중성에 쓰려고 11개 만들었어. 그러면 종성에 쓰려고도 어떻게 여러 개 만들어야 돼.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초성의 소리랑 종성의 소리랑 확실히 차이는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게 정말 표기에까지 반영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야.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글자를 왜 만들지?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외워야 되는 글자 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종성에 쓰는 글자 따로 만들까? 아니야.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초성에 거 그냥 갖다 쓰게 하자라고. 그러면 17개? 아니야. 몇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8개면은 충분해. 그래서 받침은 8개만 쓰고 받침에 쓰는 자음은 초성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글자를 다시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오죠. 사마띠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첫 번째 뭐가 확인이 되냐? 종성, 부용, 초성. 무슨 말이야? 종성은 초성을 다시 갖다 씁니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씁니다. 이렇게
종성 글자 따로 만들지 않을게 이거야. 다음 받침에 아까 몇 개만 쓰면 충분하대? 8개만 쓰면은 충분하대. 그래서 팔종성 가족용 팔종성 종성은 8개만 있어도 종성은 8개만 있어도 쓰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요. 종성은 8개만 있어도 된다. 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줄여줄게. 팔종성법. 받침은 8개만 써. 팔종성법. 그러면 궁금하지. 그 8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순서대로 쓰면 돼. 르, 브, 스, 은대, 옛, 이음. 요렇게 8개만 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야. 사마띠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확인되는 중세국어의 특징 전부 다 쓰세요라고 하면 지금은 쓰지 않는 소실된 단어예요. 아래야 소실된 의문수입니다. 글자 옆에 방점 있어요. 찍었어요. 성조 있었단 얘기죠. 종성부용 조성, 팔종성법 얘네 얘기해주면 됩니다.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은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의미 이동 백성 이에서의 이는 뭐라고? 주격조사. 그렇지. 그러면 여기 요렇게 괄호해 놓는다고 밑에 해석 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조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니르고저, 이르고자 초성에 니은 오면 안 쓰지 않나? 여자. 그쵸? 로동, 노동. 그거 뭐라 그래요? 두음법칙. 그러면 니르고저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두음법칙 X. 니르고저 홀때 홀은 하는 배 바가 있어도 여기에서의 요 바는 의존명사예요. 더하기 이 하는 바가 있어도 요 이는 뭐예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는 이인데요. 이응 없어졌는데 잘못된 건가? 아니지. 앞에 글자에 자음으로 끝나면은 이응 살려놓고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안 쓰고 그 이외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응 없이 이를 쓴 거지. 하는 바다 있어도 마침내 뜨들 일단 옆에다가 쓸까요? 뜨들은 뜻 더하기 을이지. 디귿이 넘어갔죠? 이어졌기. 브드 썼지 초성에 어두자음군. 의가 음성이니까 모음조와 맞춰서 의 썼죠? 음성, 모음조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을이 정체는 뭐다? 목적격 조사다. 우리 목적격 조사 4개 있었죠? 기억나? 요건 쓰지 않아도 돼. 목적격 조사. 이것만 기억해. 나랄, 너를, 밥, 알, 국, 을. 요렇게 해서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는 목적격 조사는 좀 채워서 쓰라. 이런 거겠지. 마참내 제 뜻을 싫어, 능히, 펴디, 펴지. 어머! D는 G로 바꾸고 T는 G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야? 국의 음화. 그러면 펴디 밑에다가 우리 뭐라고 그러면 돼? 국의 음화 X 이러면 되지. 기억나? 웬만하면 현대문법 다 안 쓰여져 있다고? 이런 것들. 못할, 노미는요.
놈 더하기 이지. 그럼 이는 정체가 뭐였어? 주격조사. 미음 넘어갔죠? 이어적기. 이어적기. 놈 하면 사람이야. 지금은 무슨 뜻으로? 이 자식 저 자식. 그러니까 의미 축소.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의미 변화 같은 거 찾기. 그러면 뭐 찾으면 돼? 크게는 의미 변화한 거, 이동, 축소, 확대 다 찾으면 되고, 세부적으로 찾으면 축소된 거 찾으면 돼. 여기 윗줄에 축소된 단어 있나? 있지. 말싸. 의미 축소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 주고 찾아 쓰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놈이 말쌈 요렇게 두 개 해놓을게요. 어리는요 이동이었지. 이동. 놈이 한이라. 이게 학교 쌤마다 프린트가 달라.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 하나 할게요. 하다가 있고 하에 아래야 붙은 다 하다가 있어. 위에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하다는 행위할 때 할 위자 있지. 할 위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래서 이거 한이라가 의미 이동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거 하다라가 아니라 많다라고 쓰이면서 이 단어가 아예 사라졌어.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체크해 놓으면 쌤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 줄 거라고. 요 한이라는 이거 소멸된 단어다. 혹은 의미 이동된 단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텐데, 뭐 이론이니까 그거는 이제 학교 쌤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이 인근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따로따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 이렇게 저는 소실된 게 맞다고 봅니다. 소실되고 얘가 의문이 변화한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못할 놈이 한이라 하다. 내는 나가 이거야. 나 더하기 주격조사 이예요. 나가. 그러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조사의 형태와 기능이 같은 것 찾기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찾으면 돼? 얘 찾으면 돼. 홀빼에 얘 찾으면 돼. 기능이 같은 것 찾기 하면 주격조사 다 찾으면 돼. 괜찮습니까? 내가 일할 위하야. 위 밑에 있는 요 이응, 소리나는 이응 아니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지.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어여삐 불쌍하게 여겨. 어여삐 불쌍하게. 예쁘다와 지금은 예쁘다지. 의미 이동. 그러면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어여삐 의미 이동. 어린 의미 이동. 어여삐 너겨. 니은이 아직 살아있네. 밑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습니다. 새로 28짤할 맹가노니. 새로 28짤을 만들었으니 일단 28, 28, 17 더하기 11.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걔는 어디다가 써볼까? 위에 빈칸 쓸 때 있을까? 요 정도가 있네요. 여기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해놓고. 니들 요즘 당구 치러 다니니? 옛날에 왜 이렇게 당구장 가면 애들을 그렇게 때렸을까? 이렇게. 하긴 옛날에 그냥 막 때리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얘기할 거냐면 원순모음화 라는 걸 할 거예요. 원순모음화 뭐냐? 말은 길어도 좀 써볼게요. 입술 소리
아래에 모음이 모음으로 바뀌는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합니다. 이모티콘 그린 거 아니에요. 가 우가 되는 거지. 그느드르 무브스 으즈츠크트프흐에서 입술 소리 뭐 있어? 입술 소리. 무브뿌프 있어. 무브뿌프. 야, 목마른다. 물 가져와라. 오, 옆집 철수네 불이 났네. 어유, 당신네 집에 소의 뿔이 엄청 멋있군요. 야, 소 밥 먹여야 되니까 가서 풀 좀 배워라. 이렇게 썼었거든. 으야, 입술이 평평하죠. 근데 지금은 다 뭘로 바뀌어 있어? 무부뿌프, 물, 불, 뿔, 풀. 입술이 동그래지고 있지. 그게 원순 모음화.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이미 답 나왔죠. 스물에서의 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원순 모음화 X 이렇게 쓰면 되지. 목적격 조사 여기에 들어오는 거 잘 물어봐요. 보기엔 이렇게 나올 거야. 틀린 말로. 앞에 오는 명사에 종성이 있기 때문에 R이라고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 다시. 앞에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알랄, 을를 중에 R을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 근데 틀린 말이지. 왜? 이음은 형식적으로 채워놓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랄 이렇게 쓰는 거라. 데스크. 그리고 역시 를 대신에 랄 썼어. 모음조화 지켰습니다. 맹가논이 만들었으니 이거 지금 할 거는 아닌데요. 맹갈다 더하기 맹갈다 나 오니 라고 해서 이 오가 뭐냐면 1인칭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예요. 1인칭. 28자를 만들었어. 누가?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이걸 어떻게 혼자 만들어? 애들 시킨 거지 라고 해놨는데 요즘 대세 이론이고 거의 정설은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체계적인 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못 만들어. 대충 한 지력 95짜리 한 10명 20명이 아니라 지력 100짜리 혼자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 직접 혼자 만든 거 맞아. 이렇게. 의외로 제일 많이 도움을 줬던 건 아들이에요. 문종. 이렇게. 맹가논이 사람마다 해여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익혀. 일단 니겨 먼저 할게요. 니겨 닉다 더하기 여야. 기억 넘어갔죠. 니겨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이어적기. 초성에 니은 살아있죠?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음. 수빈이겨 쉽게 익혀. 하여금 문법 현대로 따지면 저기 뭐예요? 사동 표현이에요. 사동 표현.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사동. 수비는요. 여기 볼게요. sup다 더하기 이야. sup다 더하기 이야. 그러면 sup이 이렇게 되겠지. 앞에 글자의 받침이 종성이 비읍으로 끝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붙어. 그러면 앞에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 숲이 이렇게. 그 다음 이어접기 해서 수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면서 수이 쉬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형태로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숫비 여기 단어에 밑줄 그어놓고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다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방점 찍었고요. 순경은 비읍 사용했고요. 이어적기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혹은 현대국어에선 사용하지 않는 의문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줘도 되지. 수빈이겨 날로 수매. 나 이 수매 너무 좋아하는데. 자, 수매는 그냥 개인적인 성격이에요. 수매는 밑에다가 다시 쓸 거예요. 쓰다 더하기 더하기 에예요. 쓰다 더하기 더하기 에야. 쓰다 쓰고 쓰면 쓰니 쓰게 쓰냐. 쓰는 동사의 어간이고요. 쓰다 동사, 씀 명사, 자다 동사, 잠 명사. 음이 붙으면 명사로 바뀌지. 명사형 어미야. 씀에, 감에 에서의 이 에는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옆에다 씁시다. 쓰움에, 숨에, 숨에. 일단 온 형태는 이거야. 이렇게.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지는 않죠. 자,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초록색으로 쓸까? 쓰움에가 숨에가 됐죠? 의가 탈락했습니다. 미음이 뒤로 넘어갔죠? 이어적기 했지. 수, 브스, 어두, 자음곤 썼죠? 다음, 쌤, 그러면 음만 붙으면 명사 되는 거예요? 음밖에 없어요? 아니요. 옴이 있었어. 옴이 있었는데 굳이 음을 쓴 거지. 왜? 의가 음성이니까 같이 음성, 음을 쓴 거지. 그러면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모음조화 쓰면 됩니다. 다음. 왜? 너무 즐거워서 웃음이 나죠? 이 애는 부사격 조사인데 애는 부사격 조사예요? 네. 애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러 개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애를 썼어? 얘도 모음조화 지켜진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즐겁게 웃고 계셔서 제가 추가로 그냥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위로 올라가서 살살살살 볼게요. 뭐 쓸 거냐면 이건 시험 범위에 잘 나오지는 않아. 이렇게. 근데 언젠가는 해야 돼. 2학년, 3학년 가면 하게 돼 있어. 부사격 조사 할 거야.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에, 어이, 에,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애는 아 더하기 이잖아. 양성. 앞에 오는 체언이 양성 모음이면 애. 앞에 오는 체언이 음성 모음이면 예. 앞에 오는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예. 이렇게 온다고.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지. 바랄, 바다야, 바다. 아로 끝났지. 애지, 애. 됐을까요?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험 뭐? 호수, 애. 이런 거겠지. 됐을까요? 그 다음, 니, 다리, 예. 요렇게 온다. 있잖을까?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에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얘네들 빈칸이지. 괜찮아. 부사격 조사도 양성, 음성 나누는구나. 목적격 조사도 그랬는데.
주격조사 형태에서 이나 반모음 이 뒤에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달랐는데 얘도 좀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되게 크게 펼쳐놓고 보잖아. 되게 일관성 있어 진짜.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거의 다 했어. 수매 했죠. 뼈안 이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있죠. 뼈안기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따라미니라는 따람 이니라 이렇게 온 거고 네 이미 앞에서 반복했던 거라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져 스드 와 있죠. 어두자음 쓰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따라미니라 따름이니라 따름이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다 그쵸? 따름이다 따름이다. 현대국어에서는 평서형 종결음이 다지. 못할 놈이 한이라 못할 놈이 많다 이렇게. 저기 어디야 광덕 요쪽에서는 요런 얘기도 해줘요. 라 그래 생각난 김에 얘기하는 거지 뭐. 요렇게 해놓고 이 시절에는 평서형 종결 어미가 라구나. 그러니까 해석할 땐 다로 해석하시라고. 밑으로 내려오죠. 다 했어. 이렇게 빨리 내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줘. 고생했어. 빠져나가지 마. 이렇게 다 빠져나갈 거예요. 네. 근데 다른 클래스 영상 올려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해. 이렇게.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얘기한 거 딴 반에서 얘기 안 한 게 있어. 딴 반에서 얘기 안 하고 의식적으로 그냥 넘어간 애들 있어.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영상 3개, 춤 4개면 다 나온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이 뒤로 내에서 이어갈게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문의 특징을 바르게 찾아 쓰시오. 중세국어에는 노란색으로 그냥 체크할게요. 중세국어 방점 있어요. 이어적기 합니다. 지금 안 쓰는 이러한 단어들 씁니다. 현대국어는요. 가로쓰기 하고요.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요? 옆에다가 뭐라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끊어 적기 합니다. 물론 이어 적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끊어 적기야. 현대국어에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 5글자로 줄이면 어두자음군. 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다 확인되는 거지. 됐고 옆에 뭐 있나? 성조 표시, 뭐 성조 이야기하는 거 됐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풀이하고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 말쌈이 밑에다가 씁시다. 말쌈 더하기 이 주격조사 이 둥귀 달에 중국과 달라서 에 밑에다 써야지. 비교 부사격 조사. 이르고자 하는 배 바가 있어도 바 더하기 주격조사 이응 없는 이 이렇게 밑에 읽지도 않을 거야. 비교 부사격 조사에 쓰였습니다. 주격조사의 형태가 요거 두 가지. 물론 우리는 한 가지 형태 더 알고 있어요. 걔네까지 있습니다. 됐어. 밑으로 내려오죠. 중세의 주격조사 이제 여기에 나오죠. 앞에 글자에 여기 봐. 종성이 자음이 있으면 이나 이 이외의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안 쓰고 홀배 이 이외의 걸로 끝나면 이렇게 쓴다고. 괜찮나요? 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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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참내는 마나나나나 형태는 변하지만 의미는 그대로다. 어여삐 불쌍히 예쁘게. 어여삐는 어휘는 에이씨 여기 아니지. 불쌍히를 뜻하는 말로 현대국어로 오면서 형태 변하고 의미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크. 됐고 다음 2강에서의 설명한 한국어의 위상에 대한 질문을 답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3번 부적절한 국어 표현 언어 표현에 맞게 고쳐봅시다. 고쳐보세요. 밑에 것도 고쳐보세요. 근데 아우 누가 이렇게 써 이렇게. 다음 여기 자신의 국어 사용 실태를 사용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자. 해보세요. 국어 발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너무 무책임한가 나 지금? 이렇게. 다음 페이지 생각 펼치기. 한시를 중세국어로 번역한 거고 이것을 현대국어로 풀이한 겁니다. 다음 활동을 하면서 국어의 변천 및 국어와 외래어 또는 외국어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두보라고 하는 중국에서 시를 잘 쓰는 성인, 시에서 공자 맹자급이라고 해서 시성이라고 해요. 그 아저씨가 써놓은 한시를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거야. 이렇게. 나라히 파망하니. 나라히 그냥 쓸까? 나라 흐 더하기 이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외과 산과 외흐 더하기 접속조사과 가람뿐 있고 산과 강만 있고 잣 성의 안에 봄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잣은 그냥 잣이지. 잣 안 시옷 봄 에 풀과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풀과 나무만 깊어져 간다. 뭐 그냥 해석은 그래요. 이렇게 밑에 뭐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가의 밑줄 친 단어 외흐 산 가람 강 잣 성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됐군요. 이러한 어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우리 땅에는 고유어만 있겠지. 근데 한자어가 들어왔죠. 둘이 서로 경쟁했는데 한자어가 이겨버렸습니다. 이거지. 한자어가 유입되어 널리 쓰면서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고유어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네 그냥 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 우리말로 순화하는 우리말 다듬기가 있습니다. 누리집을 참고하여 우리말을 다듬어 봅시다 라는 것들 그냥 이런 거 있대요. 더치페이 각자 내기 버킷리스트 소망 목록 다크서클 눈그늘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시다. 또 뭐 있나? 옛날에는 진짜 MT가 그냥 MT라 그랬어. MT 멤버십 트레이닝.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확실히 목고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 뭐 그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가? 그럴 수 있지 뭐.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키즈존 됐어?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상 공간에서의 사용하는 언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헐 대박 쩐다. 저는요 근데 이 헐 대박 쩐다 이런 대박 이런 단어가 문법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쩔어. 여러 가지 감정들 느낌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놀라도 대박 슬퍼도 대박 어이없어도 대박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좀 문제라고 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는데 뭉뚱그려서 하나로만 쓰면 이렇게 인간의 사고는 어느 범위를 넣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가 요만큼이면 내 사고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으면 말이 많으면 어떻게 내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쓰는 것 자체는 뭐 우리말을 파괴해서 나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 이런 거지. 됐어? 밑에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정리하는 거 있죠?